저는 오늘 스타트업 관점에서 이제 엔데믹 상황에서 투자 트렌드를 어떻게 체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간단하게 발표 자료를 좀 만들어 봤는데, 그래서 일단 이제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다가오게 되면서 굉장히 낮은 금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 벤처 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었고요. 그때 우리나라 벤처 투자 시장이 급성장을 하게 됐지만, 이후에 이제 미국에 이어서 이제 한국은행의 고금리 정책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재조정이 발생을 했고 벤처 붐이 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시장 환경이 변화하게 되면서 기존에는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최초 투자를 하신 이후에는 팬데믹 시기에는 최초 투자를 하시고 나서 이제 후속 라운드에도 지속적으로 재투자에 참여하게 되는 경향을 많이 띠게 됐었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체로 이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궁극적인 플랜은 이제 IPO를 통해서 회수를 진행을 한다라는 관점에 대한 이제 현실성, 그런 좀 약간 낭만 스토리가 통하던 시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종식됐고 이제 시장 상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최초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 뭐야, 생각보다 IPO가 굉장히 어려워졌어 라는 현실성을 많이 깨닫게 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속 라운드에 투자에 참여하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 두려움이 좀 많이 발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팬데믹 때는 좀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했다 보니까 벤처 투자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지만, 이제 회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엔데믹에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기업들의 이제 실질적인 실적 그리고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IPO보다는 이제 M&A에 대한 회수 전략도 더 심도 있게 이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제 무조건적으로 성장을 한다라는 관점에서의 기업들의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후속 투자 유치 없이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업들인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아무래도 굉장히 벤처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이 팽배해져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게 되면서 기업들이 언제쯤 손익분기에 도달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포커스를 가지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이 BEP에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특히 저는 이제 시드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으로서 좀 초기 기업의 투자 유치를 받았던 관점에서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GP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왔었던 질의사항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어떻게 BEP를 달성을 할 것이고 언제쯤 달성을 할 것이고, 그리고 외형 성장, 그러니까 사용자 수가 어떻게 늘어났고 너네 CAC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돼, 이런 것보다는 즉각적으로 그래서 캐시플로우는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 캐시플로우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 스토리는 어떻게 돼라는 부분에서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었고, 실제로 이제 시드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낭만의 시대라고 불렸었던 이제 2021년 그 당시에는 사실 DD라는 그런 실사 같은 이제 제도가 거의 없었어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단순히 이제 페이퍼만 보고 이 회사 그리고 창업자의 역량만을 보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게 굉장히 만연했었는데, 이제 2024년도에 투자를 받았었는데 그때부터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장부도 열어보고, 그리고 매출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고객사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면서 이 기업이 제공해주는 이제 실질적인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히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져 있는 수익 실현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투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성장을 한 다음에 이제 브릿지 스케일링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나서 향후에 우리가 모아놓은 사용자 모수들을 어떻게 해서 이제 수익화를 할지, 예를 들어서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 모두 다 처음부터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모델로 시작을 했었던 게 아니라 사용자 모수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는 이제 광고 모델을 통해서 궁극적인 수익 실현을 했었던 것처럼 이런 스토리라인이 그려지는 게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당장 데이 원부터 어떻게 해서 수익을 그려낼 것이며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향후에 이제 후속 투자 유치를 받지 않는다라고 할지언정 너네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갈 수 있고 그거를 또 빠르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보게 됐던 것 같고요. 이제 딥테크라든지
뭐 특히 요즘은 사실 AI가 가장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딥테크 분야에 대한 이제 투자 목적형 펀드가 많이 이제 결성이 되게 되면서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단기적인 수익 구조가 좀 불분명한 이제 플랫폼 기업들, 이제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광고 수익을 통해서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업들은 지금 놓여져 있는 시장 상황에 적응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대부분은 수익 창출 역량을 좀 강화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BEP를 달성을 하고 그 투자자들한테 지속 가능성을 증명하는 트렌드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흔히 뭐 2021년도,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사용자 수가 얼마나 급증했다. 아니면 뭐 기업 고객 수가 어떻게 됐고 우리는 고객 수를 정말 빠르게 확보하고 있어 라는 전략으로 PR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사실 작년도나 이제 올해 초부터 기사들을 보시게 되면은 대부분의 기업들 뭐 작년 23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을 것 같아요. 사실 기업들은 이제 수익화,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화함에 따라서 수익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들한테 설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수익 모델들을 집어넣게 되고 궁극적으로 그거를 성공적으로 실현시킨 기업들은 그 부분들을 강점으로 이제 앞세워서 PR 전략을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아시다시피 뭐 토스 같은 기업들은 결국에 이제 현금 창출을 어떻게 할 거냐, 뭐 흑자 전환 언제 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그러니까 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됐고요. 여기 보여지게 되는 이제 비썸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23년도 그리고 뭐 버킷플레이스, 오늘의 집요일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버킷플레이스, 패스트5에 투자하신 투기 투자자로 이제 참여하셨다는 이제 반영래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패스트5도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다행이긴 한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원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익화를 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투자가 필요해 라는 점을 앞세워 가지고 투자자분들에게 우리의 비전을 설명을 하는 자리가 이제 IR 자리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런 수익 기반으로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 유치가 필요해 라는 스토리라인으로 많이 변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이제 토스라는 기업이 뭐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그 기업 자체가 사실 이제 뱅킹 이제 부문에서의 좀 앞서가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큰 광고 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2022년도부터 토스 에즈라고 하는 이제 법인을 통해서 이제 광고 수익 모델에 대한 이제 실험들을 진행을 했고,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그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갈렸었어요. 이제 은행인데 왜 광고를 하냐, 이제 사용자 경험에 굉장히 많이 위배가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토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작년도에 이제 토스뱅크 은행장으로 원래 이제 IM뱅크 출신 은행장을 신임으로 선임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토스 에즈라고 하는 이런 법인들을 이제 설립을 하게 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슈퍼앱을 통해서 수익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오퍼튜니티들이 존재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몸소 이제 실행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토스 에즈라고 하는 이 법인만 해도 2024년도에 이제 월 매출인데 광고 매출만으로 이제 100억 원을 돌파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공로들을 좀 세우기도 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수익화 기대에 못 미치는 기업들은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놓이게 되었는데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AP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GP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GP들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기존 포트폴리오사들에 대한 관리를 더 강력하게 하는데 사실 당장의 수익성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기업들 대상으로 기다려주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최근에 있었던 이제 럭셔리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유동성 이슈 때문에 후속 투자 유치에 실패하기도 했었고 일부분 성공하기는 했지만 이제 23년도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3천억 원 이상을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초에 인정받은 기업은 그거에 한 10%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이제 후속 투자 유치를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23년도에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고 24년도에 이제 폐업을 하게 된 인테리어 3D 모델링 솔루션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투자를 받을 때는 메타버스 트렌드를 타고 굉장히 높은 이제 성과들을 인정받으면서 기업 가치 측면에서 고공행진하던 그 분야에서는
이제 선두 트렌드세터인 기업이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4천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는 했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수익화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미달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캐시가 다 떨어졌을 때는 이제 후속 투자 유치에 실패를 하게 돼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파산에 다 이르게 되는 이제 좀 안타까운 결과를 이제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측에 보여지는 이제 투자 유치 후에 이제 폐업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22년도, 2020년 그리고 21년도에 이제 벤처 붐이 일게 되면서 사실 이 통계 자체도 이제 조금 더 완전한 그림을 그리자고 하면은 20년, 21년도에 벤처 붐이 일게 되면서 더 많은 창업자들이 나타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유치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폐업한 스타트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요.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게 사실 GP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펀드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생존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폐업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폐업을 바로 용인해주지 않는 그런 좀 은은리에 발생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 존재하기는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휴면인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통계에 다 잡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스타트업들에게 굉장히 더 어려워진 시장 환경인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생존한 다음에 투자를 받아서 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공식이 완전히 깨졌고 생존을 해서 수익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받는다라는 새로운 성장 공식이 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시장 적합도라고 이제 PMF라고 부르는 이제 완전 초기 스타트업들이 고민하는 주제인데 이런 PMF를 찾고 있는 팀 관점, 저희 관점에서 이제 벤처 투자 시장의 둔화를 보완하고 있는 엔데믹 속에 이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이제 민간 투자로부터 이제 뭔가 현금을 조달하는 게 좀 어려워지게 되었으면은 정책 자금을 통해서 조달하는 조금 더 부트스트래핑에 가까운 방법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정책 자금을 수혜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다행히도 이제 정책 자금들이 이런 기업들에 대한 수요 변화를 인지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지원 요건들을 완화하고 연구 개발 지원금도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원 요건 완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뭐 새로운 정부 지원 정책 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또한 이제 기존에는 이제 초기 기업 대상으로 하는 정부 지원금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0년차에서 3년차, 그러니까 법인 설립 후 0년차에서 3년차 이내 이제 초기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이제 정부 지원금들이 굉장히 많았었지만 이제는 이런 정부 지원금들을 이제 3년차 이내가 아니라 이제 7년차 이내까지 기업들에게 좀 확대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하지만 조금 더 연차는 있는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생존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개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 이제 초기 기업들 대상으로 더 불리하지 않게 만들고 이제 이후 기업들도 하지만 성장 그 생존을 돕자라는 취지에서 원래는 이제 고용이랑 매출 그리고 투자에 대한 지표들에 대한 최소 지원 요건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두 가지 요건 예를 들어서 원래는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 충족을 했어야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최소 한 가지 요건 이상에 대해서만 이제 충족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바뀌어서 조금 더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가장 사실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연구개발 지원금이 좀 확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기업들은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을 만들어서 이제 시장성을 검증을 하는 데까지 꽤나 긴 리드 타임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 그 이제 연구 개발 기간 동안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민간 투자 시장에 태핑하는 게 가장 빨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민간 투자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R&D 자금을 통해서 이제 조달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 이제 마침 다행히도 작년도부터 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팁스라고 하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팁스는 원래 뭐 사실 크게 이제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제 팁스 R&D랑 팁스 스케일업이랑 팁스 딥테크 팁스 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분야들을 이제 딥테크 분야에 있어서 특히나 더욱더 신설을 해가지고 이제 기업 뭐 이런 연구 개발 기간이 더욱더 긴 딥테크라든지 바이오 기업들이 연구 개발하는 그 기간 동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지원금을 추경하기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기업별로 수혜 가능한 최대 지원금도 이제 상향하고 있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다 얼어붙었다고 해서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완전 희망이 없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디어가 시장에 안착이 되게끔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제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LP 분들도 다들 공감을 해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치를 조금 가지고 있고, 좀 이야기를 다행히 짧게 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안 남았네요.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